예,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30분이면 사실 집에서 여기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는 길에 그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를 마라톤 코스 때문에 막아놨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정말 들어오기 직전에도 옆에 막 단풍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 남겨가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의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관외과에서 수술받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감별을 초기에 잘 하실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합니다. 근골격계 통증은 기계적으로 메카니컬하게 프로보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름의 신드롬들은 요새는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만 기억해 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강론을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릴 텐데 그냥 좀 이때는 가볍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서 다시 한번 그 통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근골격계 통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통증이 아닙니다. 메카니컬 페인이라고 하잖아요. 특정한 동작이나 자세 또는 부하가 가해졌을 때, 부하라고 하면 힘이나 무게겠죠. 그런 경우에 유발되고 그게 감소해 없어지면 사라지는 통증입니다. 대부분 디제너레이션이고요. 또 젊은 층에서는 이제 스포츠 액티비티에 의한 오버유즈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제너레이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약이 없습니다. 젊어지는 약이 나올 때까지는 근본적인 치료가 없는 거고요. 디지즈 코스를 이해하고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그게 가장 증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편안하게 지내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환자분들한테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하고 저한테 좋은 약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시는 환자분들한테 다시 태어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걷는다든지 서 있는다든지 오래 앉아 있을 때 동작이 유발된다. 또는 특정한 동작에서 동작이 유발된다. 또는 그쪽 다리에 무게를 실었을 때 더 아프다. 그렇다면 일단 근골격계 통증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면 낫는다. 누워 있으면은 별로 안 아프다. 그러면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베스큘라 오리진의 통증 역시도 엑서사이즈의 강도에 비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동작이나 자세와는 무관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절 통증은 일단은 슈퍼피셜 조인트 그냥 눌러보면은 아프다고 하면은 거기가 맞는 겁니다. 무릎 눌러볼 수 있는 관절이고 발목도 눌러볼 수 있는 관절이고 발도 눌러볼 수 있는 관절입니다. 고관절은 눌러보기엔 좀 너무 안쪽에 있는 딥 스트럭처고 스파인도 눌러보기 좀 어려운 관절입니다. 이럴 때는 사람 이름이 붙은 좀 어려운 테스트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힙이나 니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베어링 시 나빠지면 그쪽 통증이 악화된다. 환자가 제가 고관절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라고 하지 않고 허벅지 뒤쪽이 아파요, 엉덩이 쪽이 아파요 이렇게 오니까요. 그쪽이 더 아파지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로 서보라고 하고 일어서 보라고 하고 진료실에서 한 10초 정도면 해볼 수 있는 테스트들입니다. 텐디노패시에 의한 통증은 힘을 주라고 하면 악화됩니다. 그 텐던에 힘이 가해질 때 악화되고 또는 그 텐던을 과하게 스트레칭 시켜도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셉스 텐던이 통증의 원인인 것 같다. 그러면은 아령을 들어보라고 하면 이쪽으로 머슬 테스트를 해보면은 악화되거나 또는 이쪽으로 많이 늘려보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예. 인대는 따로 안 쓴 것 같은데요. 인대도 그냥 늘려보면 그쪽 인대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프로보케이션을 해보거나 눌러보면은 통증이 악화되면은 인대에서 유리한 통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90%는 이제 감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마이오페이셜 페인 신드롬이란 것을 모호한 경우에 많이 진단명을 붙였는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제 주변에서는 이 진단명을 붙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지는 진단명이 되겠고요. 각각
특정한 구조의 문제가 더 간단하게, 더 어렵지 않게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모를 때 그냥 붙이는 거였고, 뭐 진단에 뭐 쓰레기통이라고 영어로 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리가멘트 페인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바스큘라 컨디션과의 그 감별점은 엑서사이즈로 인듀스 될 수 있다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엑서사이즈 인텐서티가 비례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공통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동작, 자세 등을 이용해서 감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하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요통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 사람들이 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이라는 게 그냥 아예 사실 전부 디스크 오리진의 통증을 담 걸렸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입니다. 1차 기관을 찾는 질환 중에 감기 다음으로 흔한 게 요통 및 방사통이 되겠습니다. 병의 경과도 처음에는 이제 가운데 쪽에서 아팠다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경과를 밟게 되니까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진단으로 나누어서 진단을 하시면은 전문가답습니다. 급성 요통이 있을 수 있고 디스크가 터졌을 때 HIVD라고 하고 만성적으로 뭐 반년, 1년 이상 계속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프다. 허리가 아파서 뭔가 제한이 된다. 그럼 만성 요통, 크로닉 로백 페인이라고 진단하시면 되고 이제 클라우디케이션까지 동반되면은 이게 퇴행성 캐스케이드의 마지막 경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되돌려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시면 됩니다. 환자들한테 많은 척추 전문 병원들에서 좀 겁을 주고 심각하게 이해하도록 디스크가 터진 것도 관이 좁아졌으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모 정치인의 자제분이 이제 20대인데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됐다. 그거는 NEJM에 리포트해야 되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경과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이 4가지 질환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일생을 두고서 쭉 꾸준히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갑자기 한번 심한 운동을 하다가 디스크에 상처가 나면 어큐트 로백 페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달, 2달 내에 호전되는 게 80% 이상입니다. 그 사이에 침을 맞아도 되고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의 경과를 밟습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상한 디스크가 퐁 터져서 옆에 루트를 건드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탈출증으로 극심한 통증과 대부분 이때쯤 이제 수술을 받고 오게 되고요. 이 디스크 탈출증을 안 겪었었더라도 이제 디스크의 변성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눌릴 때마다 아프면 그 하중이 가해질 때마다 아픈 경우에 이제 만성 요통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벌징이 되고 주변에 파셋 조인트도 두꺼워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유들로 신경위성 파행이 동반되면은 그때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어큐트 로우백 페인은 초기의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이고요. 보통 이제 젊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메카니컬 스트레스 더하기 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분자들이 이런 게 몰레큘들이 발견된다. 그런 바이오케미컬 체인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사실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메디케이션으로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인터벤션으로도 호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 경과는 보통 2주 내에 한 절반 정도는 호전되고 한 달 내에 한 80% 호전되니까 이때 심각한 얘기를 듣고 참지 못하고 비싼 300만 원짜리 신경 성형술을 하고 오시면은 약간 돈이 아깝습니다. 예. 디스크만 터지는 게 아니고 약간 젊은 나이에서는 그 엔드 플레이트 그 인터페이스죠. 본과 디스크 사이 엔드 플레이트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좀 더 많은 경우에 30대 이상에서는 애뉴라 피셔가 살짝 찢어지면서 그 MRI에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오리진의 통증이라고 해도 디스크만의 문제는 아니고 주변 구조물들이 함께 손상되는 것이고 이제 터졌을 때 주변에 루트에 염증까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다리로 쭉 내려가는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같아요. 1991년도에 나왔었던 연구인데
국소마취에서 척추를 열고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통증이 어디가 유발되느냐 했더니 갱글리온을 찔렀더니 그 특징적인 양상의 방사통이 유발되더라라는 걸 환자한테서 확인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수액, 뉴클레우스 펄포수스를 살짝 그 루트에 묻히기만 해도 눌리지가 않아도 통증이 그 신경학적 증상이 재현되는 것을 돼지에서 확인한 논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스크가 루트를 눌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염증이 더 주요한 그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가역적으로 그 매니지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루트 레벨마다 뭐 증상이 다른 것은 이제 본과 3, 4학년 때 많이 저희 시험 문제로 내잖아요. 그리고 자연 경과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 터지고 중간 터지고 많이 터지고 하면은요. 1년 내에 봤을 때 많이 터지면은 대부분 흡수가 되고 없어집니다. MRI를 몇 달 뒤에 찍어보면은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참으면은 사실 수술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한 번 하면은 정상적인 메커니즘가 다 깨지잖아요. 주변 머슬들이 다 없어지죠, 사실. 칼로 잘라가지고 이제 패스로 변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5년, 10년 뒤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터지면 이렇게 되고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손상들이 축적되면 만성 디스크인성 질환, 크로닉 로우백 페인, DDD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하중에 가해지는 건 이런 운동들을 할 때입니다. 앉아 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서 있을 때 기준이 100이면 꾸부정하게 앉아 있으면은 디스크 내압은 275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슈퍼맨 동작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다리 들올리기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서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걷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 이제 척추관 협착증까지 가면은 걷다가 보면 파행으로 인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통증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자연 경과는 아직도 기전은 잘 모릅니다. 눌린 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이 심하게 눌려 있어도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시내 MRI, 페이지 콘트라스트 MRI를 찍어봤을 때 CSF 플로우의 디스터번스가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자연 경과는 한 3분의 1은 좋아지고요. 3분의 1은 그대로고 3분의 1은 악화되니까 한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은 수술을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기계적 손상만 줄이면 됩니다. 로도시스를 증가시키면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로드가 줄어듭니다. 아까 그 그래프 잠깐 보셨듯이 서 있거나 걷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움직일 때 꼬집 피지 않도록 배에 복압을 증가시킨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잘 모를 때는 이상근 증후군, 피리포미스 신드롬, 사이아티카 등등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이아틱 너브와 전혀 상관이 없고 피리포미스 너브는 그냥 뭐라고 하나 자기도 희생자입니다. 범인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되고 고관절 또는 골반에서 나올 수 있는 통증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이크로 일리악 조인트 통증은 이쪽 SI 조인트를 딱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런 피지컬 테스트들인데 그냥 요거 눌러보고 섰을 때 그쪽으로 무게가 실렸을 때 좀 더 악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에서는 외국 문헌에서 나와 있는 것만큼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증상으로는 이렇게 인터벤션을 하거나 이런 SI 벨트, 브레이스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힙 OA도 사실 서양인과 체형이 달라서 한국인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마찬가지로 웨이트 베어링 조인트이기 때문에 그쪽 다리로 섰을 때 통증이 더 심하게 되고 어디가 아파야 하면 한 손가락 하나로 못 짚고 이렇게 C 사인이라고 해서 여기가 묵직하게 함께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때는 척추의 수술과는 다릅니다. 고관절 치환술, 성형은 인공관절은 힙이나 니는 그 메카닉스가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수술의 그 효과가 뭐라거나 리스크 컴플리케이션보다 좀 더 적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힙 프랙처는 나이가 드셔서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밀도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열심히 골다공증 주사를 하고 약을 먹이고 했었지만 고관절을 뼈를 붙여놔도 잘 걷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후를 보면은 10명이 부러졌다고 하면은 다시 예전처럼 걷는다가 한 4명 정도일 거고요. 그 4명 남은 그
그 6명 중에 4명 정도는 이제 보행, 보조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람이 옆에서 붙잡고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뼈가 붙는다고 다시 걷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못 걷는 경우에 아시다시피 들어 누워 있게 되면은 못 걷는 펑셔널 게이트가 불가능하다. 기대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걷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새는 그 예후에서 그 뼈만 밀도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머슬 매스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근감소증이 그 힙 프랙처의 가장 큰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이고 예후 인자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아스 벌사이티스도 사실은 예전에 많이 쓰던 진단인데 근본적으로는 일리오소아스 머슬 텐던의 그 텐디노패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셀프 레미팅한 한두 달이면은 스트레칭하고 엔세이드 먹으면 낫습니다. 스트레칭 예. 그래서 예, 일종의 텐디노패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모로 아스테블라 인피니지먼트 신드롬 이거는 타고난 건데요. 뼈 모양이 이렇게 캠 모양이 둥그스름하지 않거나 아스타블룸이 뾰족해서 찝히면은 쪼고리 앉기 등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 동작을 피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그레이터 트로켄터릭 페인 신드롬 예전에는 트로켄터릭 벌사이티스로 많이 기술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텐디노패스입니다. 이쪽 텐던이 늘어나도록 피지컬 이그잼 뭐 그 패트릭 비슷하게 해보면 그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텐디노패시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려운 진단명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힙페인을 주소로 내원했던 58세 여자 증례가 있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피디포미스 신드롬으로 진단받았고 스파인 MRI도 찍었는데 깨끗하고 걸을 때 통증이 악화되고 봤더니 그냥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여기 텐던에 석회가 낀 칼시피 텐데나이티스 환자였고요. 주사로 열심히 씻어내는 바보타지 시술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면은 진단이 더 편해집니다. 이 ITB 프릭션 신드롬도 마찬가지로 이쪽 파샤의 타이트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고요. 많이 움직였을 때 또는 많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이상으로 많이 움직였을 때 그리고 많이 단축되어 있을 때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스트레칭하고 엔세이드 등으로 보존적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슬관절에서는 뭐 젊은 나이에서는 파텔라 피모랄 페인 신드롬을 많이 의심할 수 있고요. 파텔라가 덜렁덜렁 하는 거죠. 또는 OA가 가장 흔한 그 진단명일 겁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이때는 근력 운동을 해서 파텔라를 좀 더 파텔라의 궤적을 잡아주면 도움이 됩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가운데가 동그랗게 뚫려 있는 니 슬리브 등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OA도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 1, 2, 3, 4단계 진단해서 뭐 3, 4이면은 뭐 보험을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게 있겠지만 증상은 이 엑스레이랑 전혀 다릅니다. 악화되는 순간 인플라메이션이 심해질 때만 통증이 있고 이 상태에서도 통증이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 소견만으로 환자의 증상을 판단하지 말고 또는 그 치료 방침을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력 운동 열심히 시키고 연골 주사도 해보고 뼈 주사도 해보고 해보고 안 되면은 그 TKRA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발 통증도 많은데요. 예, 젊었을 때 그 아킬레스 텐던을 무리하게 쓰면은 많이 잘 달리다가 생기는 게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가 될 겁니다. 눌러보면 당연히 아프고 늘려보면 또 아프다고 합니다. 쉬면 낫고요. 장기적으로 재발하지 않으려면은 운동을 꾸준히 해줘서 거기가 플렉서블 해지게 됩니다. 이제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그 발바닥 쪽으로 스트레스가 더 당겨지는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은 플란타 파시아티스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앵클 조인트 ROM이 감소돼 있어서 여기가 많이 당겨지는 거고요. 이때는 이 부분을 눌러보면 아프다고 합니다. 칼카니알 튜버러시티 메디알 쪽에 아프다고 하고 아침 첫발 디딜 때 아프다고 하고 많이 걸으면 아프다고 하고 예. 그때는 이런 거 운동도 하고 이런 안 좋은 동작들 피하고 이런 운동들을 하면 됩니다. 그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고요. 발의 인트린직 머슬들을 강화시키는 그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치가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밑창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뛸 때는 이런 스프링 그 메커니즘이 가장 중요하고요. 걸을 때는 캐타필트 이런 투석기 메커니즘이 중요해서 그 활동에 따라 그리고 나이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발목에 생길 수 있고 발바닥에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몰턴스 누련만도 증상은
되게 뭐 사람 이름도 붙어 있고 심각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트랜스버스 아치가 무너져서 이쪽에서 프릭션 생기는 겁니다. 그 우리 평발은 잘 알잖아요. 롱기튜드 아치가 무너지는 거고 요쪽에 메타타살 에어리어 쪽에 아치가 무너지면은 그쪽에서 신경이 부대끼면서 생기는 증상이라 주사하면 증상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 장기적으로는 운동 아까 발가락 그 내재근 운동도 좋은데 이런 메타타살 패드를 착용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 시간을 많이 제가 지났는데요. 머스큘로스켈레탈 페인은 특정한 동작이나 자세로 프로보케이션이 되고 피지컬 이그잼도 간단합니다. 텐더는 늘려보고 힘을 줘라. 리가멘트는 늘려보거나 눌러봐라. 조인트는 슈퍼피시얼 조인트는 눌러보면 됩니다. 힙이나 스파인은 이제 좀 눌러보기에 너무 아래에 있으니까 몇 가지 피지컬 리그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바이오메카니컬 스트레스가 그 바이오 메테리얼 티슈의 컴플라이언스를 보다 많을 때 그 생기는 문제고요. 요거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활동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어느 정도는 그 운동을 해가지고 컴플라이언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환자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